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의 본질을 속 시원하게 뽀개드리는 일보TV 일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자어 나오기 시즌2 일본어 21강에서 스코시와 조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짝 설명하고 지나갔었죠. 오늘은 스코시와 조또의 본질적인 차이를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드린 후 조또의 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또는 일본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이자 표현입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다양한 장면에서 말버릇처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일본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스코시와 조또의 차이점에 대해서 늘 궁금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조또는 일본어 공부에서 의외로 매우 중요한 단어이자 표현입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완강하시면 그동안 품으셨던 답답증이나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조또의 본질을 알고 나면 일상 대화에서 표현의 폭과 깊이가 몇 배로 확장됩니다. 아무쪼록 조또의 뉘앙스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연습하셔서 네이티브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유창한 일본어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강의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스코시와 조또가 본질적으로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스코시란 말은 본래 수량이나 어떤 정도 등이 적음을 나타냅니다. 즉 조금, 좀 그런 뜻인데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수량을 문제시하는 수량의 포커스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조또라는 것도 조금 좀, 즉 스코시와 비슷한 뜻이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스코시에 비해서 좀 스스럼 없는 회화투의 말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친구라든지 친밀한 사이일수록 조또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상사나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일수록 스코시를 쓰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이나 좀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뉘앙스를 가질 때 이 얘기입니다. 조또에서 2번을 보시면 단정을 꺼릴 때 주저하거나 조심스러운 기분을 나타내는 걸 조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조또의 뒷 배경에는 뭔가 주저하거나 조심스러운 기분을 나타내는 그런 뉘앙스를 배경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같이 쓴다 하더라도 1번 용법에서 공통적인 용법에서는 서로 호환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문을 보시면 1번에서 4번까지는 스코시를 조또로, 조또를 스코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스코시를 더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조또로 기울어진다든지 그 문맥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5번, 6번 그 이하로 갈수록 조또만을 써야지 스코시는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2번에서처럼 단정을 꺼리거나 즉 비단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완곡하게 말하고자 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한다든지 그런 경우일수록 조또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조또의 본질입니다. 조또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뉘앙스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 가지 조또 용법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거죠.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자, 1번을 보시면 스카레타카라 조또 야스마세테, 이 야스마세루라는 건 쉬게 하다니까 쉬게 좀 해줘 이런 뜻이죠. 이거는 심정적입니까? 객관적, 논리적입니까? 쉬게 해다오 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부탁이죠. 따라서 좀 심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조또를 쓸 확률이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스코시 야스마세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이 좀 조심스럽거나 좀 경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스카레타카라 스코시노 아이다 야스마세테 1번과 똑같지만 아이다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아이다라는 건 사이나 동안 그런 뜻이니까 잠시 동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연상케 하는 거기 때문에 스코시를 쓸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또를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조또를 쓰는 경향은 지역이나 또는 성별,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관서지방 쪽에서는 조또를 쓸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질의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자, 3번을 보시면 데츠다테호시, 데츠다우가 거들다죠. 대호시는 상대방에게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뭐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정적이죠. 따라서 조또 데츠다테호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정중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코시, 데츠다테호시 이렇게 스코시를 쓰는 경향이 있겠죠. 자, 4번을 보시면 무카시 기타오 야테마시다.
옛날에 기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했어요. 그런 뜻인데 스코시 기타오 야테마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친밀감을 나타내거나 그런 경우라면 조또 기타오 야테마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스스럼 없는 대화라든지 아니면 기타를 잘 치지만은 심정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말할수록 조또를 쓰겠죠. 자, 5번, 6번은 조또만 써야 됩니다. 심정적, 정서적인 표현이란 얘기예요. 노찌라에 일본에서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서 노찌라에 이렇게 말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가세요? 아니면 어디 가세요? 이런 뉘앙스로 노찌라에. 그때 굳이 뭐 상대편한테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조또 소꼬마데 좀 저기까지 가요 이런 뜻이에요. 이 소꼬라고 하는 거는 거기란 뜻도 있지만은 상대방과 내가 동일한 장소에 있을 때 가까운 곳을 말합니다. 가까운 곳까지 가요 이런 뜻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저기 좀 가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어디 가는지 나한테 물었으니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자, 6번을 보시면 에키와 도치 데스까? 역은 어딥니까? 하고 물으니까 잘 모르거나 아니면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응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조또 글쎄요 좀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조또라는 말에는 객관적인 어떤 수량이나 양을 표현하는 조금보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할지라도 어떤 심정적, 정서적인 조심스러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스코시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주의해야 할 조또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또는 감동사로 쓰입니다. 즉 감탄사죠. 상대방을 가볍게 불러세우거나 제지하거나 할 때 이봐요, 저기요, 잠깐만요 이럴 때 조또를 사용합니다. 스코시는 이런 용법이 없죠. 조또 대인상 이때는 가게에 들어가서 잠깐만요, 점원님, 우리 같으면 사장님 잠깐만요 이럴 때 조또를 쓴다. 감탄사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조또 스미마센가 잠깐 죄송한데요 하고 길을 묻거나 아니면 가게에 들어가서 뭔가를 물어볼 때 스미마센가 이런 식으로도 쓰죠. 아니면 조또 스미마센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내가 뭔가 말을 걸겠습니다, 대응해 주세요 하고 사인을 미리 보내는 겁니다. 3번을 보시면 네 김이 조또 있지 자네 말이야, 자네 잠깐만 이렇게 불러 세우거나 부르거나 또 어떤 것을 제지할 때 4번을 보시면 조또 나니시된 데스까?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집안을 여리저리 몰래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또 이봐요, 나니시된 데스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감탄사의 용법이다. 자, 4번을 보시면 반어적으로, 즉 역설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모양을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상당한 모양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을수록 조또로 표시해도 상대방이 충분히 조또를 상당한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반어적으로 꽤 상당히 이런 뜻이다. 조또 스카레다. 겉으로는 좀 지쳤다지만 이미 지친 표정이 완연하죠.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하나 무척 지쳤어 여간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한다. 근데 조또만 써도 일본인들은 몹시 피곤하다, 몹시 지쳤다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줄 알아야겠어요. 조또 고마리마스네 제안을 했는데 좀 곤란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매우 난처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미 그걸 거절한다는 거는 상당히 난처한 거니까 조또만 써도 몹시 곤란함을 일본인들은 눈치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할 때 조금만 더 졸으면 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결코 그게 아니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말 못하는 일본인들의 문화적인 요인,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3번을 보시면 조또 나노시레타미세 조금 이름이 알려진 가게 이런 뜻인데요. 이때는 이미 이름이 알려진 것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이 조또라는 건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가게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4번을 보시면 즈이분 고기겐다네 조또네. 기겐이라는 거는 밖에서 관찰한 남의 기분인데 남의 기분이니까 고를 써서 경어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고기겐다네. 꽤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그 사정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또네. 좀 그래. 그럴 일이 있어. 이렇게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또를 썼다는 얘기는 내가 좀 곤혹스러워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의해야 할 조또의 두 번째 용법인데요. 5번 조또시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는 용법이니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조또시다가 명사를 수식해서 어떤 때는 대수롭지 않은
또는 상당한 이렇게 서로 역설적으로 서로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뜻으로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한 거죠. 일본식의 눈치나 아니면 공기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토시다가 대수롭지 않은 일 때는 주로 자신에 관한 평가예요. 아니면 자신 쪽에 관한 평가. 자기가 무척 잘할 때는 그냥 조토시다 해도 상당한으로 들릴 수 있겠죠. 겉으로는 뭐 대수롭지 않은 이지만은 남들이 알아할 때는 상당한 실력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대놓고 무시하거나 까거나 그러지 않죠. 다소 맛이 없어도 오이시를 연발하는 일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타자 남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상당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들어 주는 거죠. 자, 얘 1번을 보시면 조토시다 가제데스. 뭐 대수롭지 않은 감기예요. 어떻게 좀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 못하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감기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 2번은 와타시노 치치와 조토시다 코도 데모 스그니 오코루. 지금 자기에 관한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도 별거 아닌 일로도 바로 화를 낸다. 자, 3번을 보시면 노다이 올해 뭐 조토시다 몬다로 나도 꽤 상당한 사람이지 뭐 하는 건 사람이란 뜻도 있는 거니 나도 상당하지 나도 꽤 하지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이에서나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축구를 잘해요. 그 골을 딱 집어넣고서 너다이 올해 뭐 조토시다 몬다로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상당한 실력까지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겁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가레노 우데마에와 조토시다 모노다. 지금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솜씨는 실력은 상당한 것이다. 대단하구나. 이 모노다는 뭐뭐 하구나 하는 뜻도 있으니까 대단하구나. 대단한 것이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평가일 때는 상당한. 자기 쪽일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JPT나 JLPT에서 그 뉘앙스를 묻는 시험 문제에서 이게 자주 납니다.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인데요. 위에서 일본인들의 심정적, 정서적인 측면을 나타낼 때 그럴수록 이제 조토를 쓴다고 그랬죠. 그런 것이 본래 조토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좀 지나쳐서 어떤 공포심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좀 이건 악질적인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는데 상사에게 보고할 때 축소해서 보고하는 거죠. 당장 상사와의 부딪힐 일을 피하기 위해서, 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큰일인데도 좀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 1번을 봅시다. 뭐 심각한 사고 또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또 몬다이 나리마시테 좀 문제가 돼서 말이죠. 근데 지금 조금이 아닌데 저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악질적인 거죠. 상사가 만약에 알고 있는 경우라면 너 말이야 정말로 조또인가? 이렇게 되묻거나 아니면 야단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눈앞에서 지금 지독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또 히도이 데스네 좀 너무하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코시와 대조해서 조또 이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걸 봐왔는데요. 그 배후에는 일본인들의 공포심, 두려움, 아니면 부끄러움,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또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억지로 암기할 것도 없죠. 실타래에서 실이 술술 풀려나오듯이 이 용법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스코시와 조또는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에 따라서 멀 때는 스코시를 쓰고 친밀할 때는 조또를 쓰는 경향이 있다. 또 스코시는 수량의 이미지가 짙은 거죠. 그러나 조또의 본질적인 의미는 수량적인 의미보다도 심정적인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모달리티라고 그래요. 조또는 일본인들의 어떤 심정, 기분, 무드를 나타내는 데서 모달리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코시에는 그런 기분이 없거나 약합니다. 이와 같이 스코시와 조또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앞으로 두고두고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그다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본질을 속 시원하게 뽀개드리는 일포TV 일포쌤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